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부의 교육정책 방향의 이해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등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크게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황과 교육부 교육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부 최근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색 코뿔소의 경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계속된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교육계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6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보고서에서는 2003년을 기점으로 대학 정원이 역전될 것이라는 걸 예측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학 구조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에서 고등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육 경쟁력은 64개국 가운데 49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5%의 리더들은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매력도 지표는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황 전반을 이수율을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성인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25세에서 64세 인구를 말하는 거죠. 살펴보면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4위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조금 더 범위를 낮춰서 25세에서 34세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2년 기준 70%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진학률과 취학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진학률과 취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마틴 트로우 교수가 말하는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취학률이 50%를 초과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우리나라 고등교육 진학률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고등교육 진학률인데요. 결국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는 인구는 좀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학 학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대학교 수는 335개 교입니다. 1980년 이후 2023년까지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교의 변화 추이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2000년 이후 전문대학의 감소는 4년제 일반대학교로의 전환에 의한 것이고, 이후에 2005년 이후의 감소는 대학 통폐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총 학생 수, 전문대학 학생 수, 4년제 일반대학 학생 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2002년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2002년 대비 47.1%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4년제 일반대학교 학생 수는 가장 많았던 2012년 대비해서는 15.1% 감소하였습니다. 제2장 교육부 교육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하고, 유아 단계에서는 돌봄과 유보 통합을,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한 교실 혁명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역 성장 동력 창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방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발전 특구나 사교육 경감을 위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율 창의적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임무로 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크게 유초중등교육부문과 고등교육부문, 평생직업국제화교육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과 관련된 교육부 교육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의 목표는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 세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경우 고등교육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의 부분에서는 전문대학과 또 산학연 협력과 관련해서는 대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국제화교육 부문의 목표는 평생교육 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을 조성으로 평생학습 역량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3장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예산 기준 고등교육 부문의 총 예산 규모는 약 12조 4,80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대학 자율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에 시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가장 많은 규모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조성을 위한 국가장학금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립대학 운영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교육 역량 강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문에서는 대학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기능을 개선해서 대학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표적인 것들로는 링크 3.0, 첨단 분야 혁신 융합사업, 브릿지 3.0,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산학협력단지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사업들은 2025년 이후에는 운영체제가 크게 변화될 예정입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고 하는 라이즈 체계 하에서 이관되어 지방 중심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링크 사업은 지금 2012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부 사업입니다. 링크 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의 체질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3주기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크게 기술혁신 선도형, 수요 맞춤 성장형, 협력 기반 구축형 등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반 대학교와 전문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직접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라이즈 체제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학 자율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서 대학 혁신과 구조 개혁을 지원해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부문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역량 진단을 통해서 평가하고 지원하는 체제였다면 이제는 현 재정 지원을 하고 성과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25년부터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2019년 시작하여 현재 2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주기까지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고 하면 2023년 이후에는 국립대학은 제외하고 사립, 국립대 법인, 공립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혁신을 통한 체질 개혁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세 번째, 학술 연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 육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공계 전 분야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매년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립대학 운영지원 부문입니다. 지역대학인 국립대학이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립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정과제인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 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 2023년부터 개편됨에 따라서 국립대학들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받지 않고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대규모 사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2018년 시작하여 현재 2주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고 새로운 혁신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지방대학 시대의 혁신 모델을 국립대학이 중심이 돼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주기까지와 다르게 2주기에서는 거점 국립대, 국가중심대, 교원양성대, 유형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고 특히 인센티브 부분이 강화되어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책무성을 보다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등교육재정지원 상위 7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총 고등교육 재정의 37.8%를 차지합니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 도입되어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1유형, 다자녀,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2023년 현재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 단가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8구간 이하에 대해서 대폭 지원이 확대되었고 특히 기초 차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 차원의 효과는 있지만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4장 교육부 최근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지역 혁신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본격화된 출발점은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2017년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시행되면서 권역별 10개 지역선도대학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RIS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 간 협력은 물론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 출발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RIS 사업은 라이즈 사업, 그러니까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라이즈 체계를 중심으로 재편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 부처의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에 직접 지원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라이즈 체제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라이즈 센터가 구성되고 정부 부처의 사업들이 라이즈 체제를 통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 사업들이 지자체의 인재 양성과 연계되어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즈 체제 하에서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 재정 지원한 현황 문제입니다. 정부 부처에 비하면 매우 영세한 수준,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4.2%만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시립이나 도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일반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교육지자체의 지원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까지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글로컬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한 대학 30개를 육성함으로써 로컬,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지역사회,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의 네트워크는 지역과 국제사회와 연결되고 대학의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불확실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대학 외부의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의 구조혁신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 외부의 지원 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 전략, 또 범부처와 지자체 간의 장벽 없는 지원, 수요자 관점에서의 대학 혁신 지원, 스마트한 성과 관리 등을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 내부에는 산업과 지역 협력의 허브로서 대학의 구조혁신, 대학의 내외부의 벽 허물기, 대학 혁신의 추진 체계를 강력하게 개선하는 것, 그리고 성과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등을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최근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키워드의 또 다른 하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지원분을 제외하고 50%를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9.7조가 확보되었습니다.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법이 제정되는 당시 한시적 재원으로 도입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한시적 재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향후 세입의 지속 가능성과 세출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고등교육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서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등교육의 미래 전망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성화입니다. 특성화란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입학 자원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산학협력이나 연구 방향에 있어서의 특성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유연화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육체제를 유연화하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무전공제 등 학사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있어서는 융합과 다학제 간 공동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글로벌 교류 확대를 통해서 학생 간의 네트워크를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도 글로벌 공동 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산학협력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산학협력, 사회수요, 신기술, 신산업 연계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연구에 있어서는 지역 연계 부가가치형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연구를 더욱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혁신 주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라이즈 체제 이후 우리나라는 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고등교육의 현황, 교육부 교육정책, 특히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세부 내용, 핵심 키워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래교육 전망을 토대로 향후 고등교육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